보자. 오늘은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단원인데 우선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선은 하나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걸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직선이 두 개가 있을 때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야. 그 직선이 두 개가 있을 때 그것들이 어떠한 위치 관계가 있는지를 배워보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자. 첫 번째 개념 정리이기 때문에 우선은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이제 한번 배워보려고 하는데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왜 방정식이에요? 선생님 우리 직선의 방정식은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1차 함수라고 배웠는데요 라고 얘기하게 되면 1차 함수라 함은 얘들아 y는 ax 플러스 b의 형태를 띠고 있고 a 값이 0이 아닐 때란 말이야. 그지? 그런데 방정식이라고 얘기하는 형태는 우선 제일 먼저 설명해야 될 것이 이런 것 같아. ax 플러스 by는 by 플러스 c는 0의 형태를 띠고 있는 건데 이럴 때 a가 0이 아니고 또는이야. 또는 or b가 0이 아닌 상태를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면 함수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방정식이라고 얘기할 때 1차 함수와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어떤 게 더 큽니까? 라고 얘기하면 이런 형태 직선의 방정식이 더 훨씬 더 큰 상태예요. 왜냐하면 a가 만약에 0이라고 얘기하면 y는 마이너스 b분의 c의 형태로 표시할 수가 있어. 또 b가 0이라고 얘기한다면 x는 마이너스 a분의 c의 형태로 표시해서 x하고 y가 둘 다 살아있는 경우는 우리가 1차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x하고 y가 둘 중에 하나가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얘기한다. 그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이 1차 함수보다는 더 훨씬 더 포괄적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 얘들아 어떠한 형태들이 있고 그 형태들을 어떻게 찾아가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첫 번째는 우선은 직선에 대한 의미를 알아야 돼. 직선의 의미. 직선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직선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만들려면 얘들아 한 개의 직선을 만들고 싶은 거야. 하나의 직선. 하나의 직선을 만들려면 조건이 있단 말이야. 1차 함수처럼 표시가 될 때에는 하나의 직선으로 표시되면 기울기와 한 점이라고 얘기할 때 중학교 때는 아주 쉬운 점이었지. y 절편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냥 직선 위에 점 한 점을 주어지게 되면 우리가 직선을 찾을 수가 있다. 또 하나는 두 점이 주어져도 직선은 한 개의 직선을 그릴 수가 있어요. 두 개의 점이 주어지면 연결하면 직선이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기울기와 한 점 또는 두 점이 주어지는 경우에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다 라고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면 돼. 그러면 이러한 경우와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구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자. 첫 번째 기울기와 한 점이 주어진 경우를 보게 되면 이렇게 할게. 첫 번째 경우에 이제 기울기와 한 점이 주어진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가 y는 mx 1차 함수의 형태처럼 생각해 놓고 문제를 풀어보자. 기울기가 이렇게 할까? 기울기가 m. 기울기는 m 이라고 되고 그 다음에 한 점은 x1, y1 이라고 얘기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야. 어떻게 구해요? 라고 얘기할 때 좌표 평면에다가 x1, y1이라고 하는 점을 잡아. x1, 그 다음에 y1이라고 하는 점을 잡아. 그런 다음에 이 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해서 아무렇게나 그리자. 이 점을 지나는 직선 하나. 그런데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이 그릴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점을 지나는 꼭 또 다른 직선. 자, 직선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점들이 모인 거잖아. 그래서 임의의 점, 그 점을 우리가 P라고 얘기하자. 그랬을 때 이걸 x, y라고 얘기한다면 기울기가 주어졌다 그랬거든. 얘들아 기울기가 주어졌다고. 그럼 기울기가 뭔데? 중학교 때 배웠잖아. 중학교 2학년 때겠지. 요렇게 표시해서 수직으로 만들었을 때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잖아. 그지? 그럼 주어진 조건을 활용하기 위해서 얘들아 m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x의 증가량이라고 얘기하면 x 빼기 x1이에요.
큰 수에서 작은 수 빼도 되고 작은 수에서 큰 수 빼도 돼. 2점이니까 y의 증가량은 y 빼기 y1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그 다음에 이 점을 지나간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수학적 용어야 얘들아. 수학적 용어 지난다 라는 용어와 위에 있다 라고 하는 용어가 보이면 무조건 대입이야. 대입을 해야 돼. 왜? 그 위에 있으니까 그 식을 만족한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해볼게. y는 우리가 기울기가 m이라 했으니까 mx에 플러스 n입니다 라고 얘기해 놓고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저렇게 식을 대입을 하는 거야. 식을 이제 한번 대입을 해보기 위해서 요 n점을 찾아야 되는데 사실은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고 싶은 건 2점에 대한 모습을 찾기 위해서 2점이 주어진 경우를 찾기 위해서 저렇게 표시해 본 거야 일부러. 그럼 m은 알고 있는 거잖아. 그럼 선생님 n점만 찾으면 되겠네요. n점 어떻게 찾아? 얘가 위에 있다 그랬잖아. 얘가 대입하면 되지 뭐. 그지? 그러면 y1은 mx1에 더하기 n입니다. 그럼 n점을 찾게 되면 y1 빼기 mx1이 되겠지. 그지? 그럼 요걸 갖다가 슉 대입하자고. 슉 대입하게 되면 y는 mx에 더하기지 y1에 마이너스 mx1입니다 라는 식이 주어지는데 이렇게 놓고 나면 우리가 좀 외우기 또는 사용하기가 좀 불편하니까 요걸 y끼리 묶어보자고. y 빼기 y1은 요건 m으로 묶을 수 있네. m으로 묶어놓으니까 x 빼기 x1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식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얘들아 기울기가 주어지고 한 점 x1, y1이 주어질 때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직선에 대해서 그냥 y에서 y1을 점 위에 있는 점들을 빼고 기울기로 묶어놓고 x에서 x1을 빼게 되면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점에 대한 식이 나온다. 그리고 정리하면 중학교 때처럼 1차 함수로 표시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선생님이 이거 왜 그렸을까라고 얘기하게 되면 이쪽 거 이해됐지? 요걸 한번 지워보자. 이쪽 똑같은 경우를 보자. 똑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요번에는 기울기가 주어진 게 아니라 얘들아 얘가 주어진 게 아니라 요번엔 2점 x2, y2가 주어졌다라고 얘기해보잔 말이야. 그러면 요 점의 좌표가 얘들아 요점의 좌표가 이렇게 하는 거지. 요게 x2고요 요게 y2예요. 그럼 요게 x2 이렇게 지우자. x2, y2가 되는 거지, 그지? x2, y2. 그러면 기울기가 주어지지 않았는데 기울기 어떻게 찾아요? 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아까 전에 식에서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단 말이야. 그지? 이렇게. 그러면 식 자체가 y는 mx 플러스 n인데요. 기울기가 있다는 건 1차 함수의 역할을 띠고 있으니까 mx 플러스 n인데 어떻게 구하시려고 그래요? 라고 얘기할 때 m이라는 게 저건 줄 알잖아. 그러면 y는 잘 봐. x2 빼기 x1분의 y2 빼기 y1이야. 그리고 x에 플러스 n인데요 라고 표시하면 끝나잖아. 그지? 그리고 나면 선생님 위에 있는 점 하나 필요하잖아요. 얘도 위에 점이고 얘도 위에 점이잖아. 그지? 아무거나 대입하면 돼. 둘 중에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대입을 하자고. y1은 그지? 요거 가로쳐야 된다. 그지? x2 빼기 x1에 y2 빼기 y1에 가로쳐놓고 x1에 더하기 n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러면 n이라고 얘기하는 게 y1에서 이만큼을 빼게 된단 말이야. x2에서 x1을 빼고 분의 y2에서 y1을 빼 그러고 나서 x1이 된다. 됐지? 그럼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식 y는 이렇게 쳐서 x2 빼기 x1분의 y2 빼기 y1에 x에 빼기에 그지? 아니 더하기구나. 더하기에 y1에 그 다음에 빼기에 x2 빼기 x1분의 y2 빼기 y1에 x1이 되는데 우리가 아까 전에 본 것처럼 y는 y끼리 x는 x끼리 묶어놓으면 y 빼기 y1은 해놓고 나면 얘가 넘어가고 나면 요거 같아. 그지? 그래서 x2 빼기 x1분의 y2 빼기 y1 이라고 얘기하는 것에다가 가로쳐 놓고 x 빼기 x1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돼. 단 주의사항 x2하고 x1은 어떨 때?
다를 때야. 왜? 분모가 0되면 안 되니까. 그지? x2하고 x1이 같다면 y축하고 평행한 직선이 되거든. 그지? 그러한 개념이 되더라 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거 어떻게 외워요? 라고 얘기할 때 한 점, 둘 중에 한 점 아무거나 y에서 y1을 빼. 그지? 또 x1에서 x에서 x1을 빼. 또는 x2를 빼도 상관없고, 그런 다음에 두 점에서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인 기울기를 표시하면 된다야. 요것이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 또 그 다음에 두 점이 주어진 경우에 대해서 구해본 거라고 생각하면 돼. 알았지? 그런데 이쪽으로 다시 보자. 봐봐. 두 점 중에서도 얘들아, 그냥 좌표 평면에 좌표에서 임의의 점이 주어진 경우와 임의의 점이 주어진 경우와 좌표에서 정해진 게 있어. x절편하고 y절편이 주어진 경우가 있다고. 어차피 두 점이긴 똑같잖아. 그지? 그랬을 때는 약간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배운 두 가지식보다는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설명을 해보자. 두 번째 내용이지. 보게 되면 이제 두 번째야. x절편이 주어졌대. x절편. 두 점이 주어진 것 중에 x절편과 y절편이 주어진 경우 두 가지를 가지고 문제를 풀었는데, x절편! 야, x절편! y값이 무조건 0이잖아. a, 0이라고 두자고. 그지? y절편! 그럼 0, x값이 0이니까 0,b라고 두자고. 그러면 좌표 평면상에서 얘들아, 이렇게 표시가 됐어요. 일사분면에 지나가는 걸로 해보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그지?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걸 그대로 이용하자고. 두 점이 주어진 경우에 어떻게 구하라 그랬니? 그럼 기울기 값을 구할 수 있어요. 그지? x의 증가량분의 또는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그지? 그러면 요 점에서 요 점까지 간다 또는 요 점에서 요 점까지의 간다의 변화량을 구하게 되면 a에서 0을 빼면 되고 또 0에서 b를 빼면 돼. 맞지? 요게 기울기야. 그러면 기울기 값은 찾았네요. 뭐라고? a분의 마이너스 b라고 찾았네요. 그치? 그러면 한 점 어떤 걸로 대입하죠? 아무걸로나 대입해. 이걸로 대입하든 이걸로 대입하든 상관없어. 이걸로 대입해볼까? 이걸로? 그럼 어떻게 하면 돼? y에서요 b를 빼요. 그치? 그 다음에 기울기를 적어줘요. 마이너스 a분의 b. 그 다음에 x에서 0을 빼요. 이 말이잖아. 그치? 그러면 식 다 구했네요 라고 얘기해놓고 정리를 좀 하자고. 정리를. 그치? 왜? 절편이 주어진 경우에 좀 특이한 케이스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양변에 a를 곱해. a가 0이 아니어야 되니까 a를 곱해. 그러면 ay 마이너스 ab는 마이너스 bx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 xy를 한쪽으로 묶지 뭐. 이렇게 할까? bx에 더하기 ay는 ab입니다.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식이야. 근데 별로 보기가 안 좋단 말이야. 그래서 전체를 AB로 나누어 또는 A분의 1을 곱해. 그러면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이다 라고 하는 아주 특이한 식. X절편분의 X, Y절편분의 Y는 1이다 라고 하는 식이 있다. 단 A는 0이 아니고 B는 0이 아닐지. 이유는 왠지 알지? 분모가 0이 되는 식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라고 얘기할 수 있다. 요 식은 외워두면 나중에 절대부등식을 통해서 얘들 산술기하 평균으로 최소값 최대값 구할 때 있지. 그럴 때 사용이 되기 때문에 조금 암기를 해두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면 돼.